영국 조종사 방한 프랑스, 일본 충격. 영국 공군 KF-21 구매 계약 체결. 24조 원 협의서 제출 영단독 결정. 하나시스템 대표이사 어성철, 이보다 다양한 S 레이더를 개발 수출할 전망이다. 하나시스템은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 전시에서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기업 네오나르도와 공랭식 S 레이더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공랭식 S 레이더 개발사인 하나시스템은 네오나르도와 함께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랭식 S 레이더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공격기 소형 정찰기, 각종 무인기까지 탑재 가능한 다양한 S 레이더 라인업을 확보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군은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을 통해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무인체계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공냉식 기술은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만으로 냉각해 기존의 수냉식과 달리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레이더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또한 하나의 레이더의 신호 처리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합한 일체형 ES 레이더 개발도 가능해져 날개 전장 기준 3에서 5m급 소형 무인기 및 드론에도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다. 이번에 양사가 개발하게 될 S 레이더엔 초고 해상도 스허를 탑재해 공중 지상 해상 정보 수집 및 이동 표적 탐지 임무가 가능해 감시 정찰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 레이더는 전투기의 안운 역할을 하는 미래 공중전의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로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다. 네오나르도는 유럽 내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를 비롯해 항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유럽 대표 방산기업으로 하나시스템은 향후 네오나르도가 확보하고 있는 공급망을 통해 이탈리아 및 유럽 시장의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공냉식 S 레이더 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박혁 하나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하나시스템은 네오나르도와의 협업을 지속해 글로벌 공냉식 S 레이더 시장 선점 및 다양한 항공기에 적합한 S 레이더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라며 천궁2 다기능 레이더에 이어 S 레이더도 하나시스템의 미래 수출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시스템과 네오나르도는 지난 2022년 항공기용 S 레이더 해외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 MOU 체결을 시작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 5월 네오나르도와 우리나라 F-50과 같은 경공격기에 탑재 가능한 경공격기 S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S 레이더 핵심 장치 첫 수출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편대기용 S 레이더 기술 개발 과제를 수주해 국내 첫 공냉식 S 레이더 제작에 돌입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한국형 전투기 KF-21 S 레이더 체계 개발 사업의 시제업체로 참여해 현재 양산을 진행 중이다. 중국의 핵능력 증강. 방어인가 야욕인가? 전문가 격돌. 중국의 핵 능력 증강은 위기의식에 의한 방어적 대응일까? 아니면 패권 야욕을 위한 공세적 조치일까? 지난 25일 중국의 한층 빨라진 핵전력 확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 위기 인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한양대 국제관에서 열린 현대중국학회 2024년 추계 공동학술회의에서다. 첫 세션에서 국방 파트의 발제를 맡은 인천대 중국학술원 구자선 고급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핵 증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압도적이지만 이런 공세적 행보가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위함인지 아니면 방어적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논쟁적 화두를 던졌다.
구 연구원은 지금의 중국을 보면 고슴도치가 공격당했을 때 오히려 가시를 세우고 방어하는 모양새라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미중 전략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공세적 외교나 핵전력 증강 등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행보가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근거 중 하나는 미중 간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중국의 취약성이다. 얼마 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그간 최소한의 억지 전력으로서 200여 개의 핵탄두만 보유해오던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 그 수를 500개로 늘렸다고 추정했다. 미 국방부도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핵탄두의 총 보유량, 미국 5,044개, 중국 500개, 이나 실전 배치된 수, 미국 1,770개, 중국 24개를 보면 중국은 미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핵탄두뿐만 아니라 전략 폭격기, 전략 핵잠수함, 미사일 등 핵 투발 수단의 미중 격차도 상당하다. B-2 같은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중국 방공 시스템에 노출되지 않고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나 중국의 H-6에는 미 본토까지 도달하기도 어렵다. 또 미국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중 14척은 운용 중이고 4척은 개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핵잠수함은 고작 6대뿐인 데다 고질적인 소음으로 레이더망에 자주 탐지되며 잦은 고장도 취약점 중 하나다. 이에 반해 미국의 핵전력 강화 속도는 중국에 가히 위협적이다. 미국은 올해 핵폭탄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플루토늄 피트를 35년 만에 제조했다. 이는 2030년대 초까지 배치될 미국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센티넬에 탑재될 예정이다. 또 미 국가해관보국은 연간 최소 80개의 플루토늄 피트 제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 핵전력의 빠른 확충과 그 밖의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는 중국 지도부의 위기의식을 자극할 만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내부의 로켓군 전력 약화와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도 중국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부패 스캔들로 사실상 고위 장성들이 대거 숙청된 상태에서 다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현재 중국의 외교 관계는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에 의해 사면이 포위된 상황이다. 최근 미길 안보 협력 강화, 일본 자위대 재편, 대만 관료 정치인 군 인사에 잇따른 방미,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격화,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 필리핀 배치 등 요인이 중국의 공세적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미 해군의 전투력 감소와 전투함 잠수함 제조 능력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구 연구원은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항공모함은 미국이 11대인데 반해 중국에는 4대밖에 되지 않고 무기의 신뢰성에서도 실전에서 써본 적 없는 중국의 장비에 훨씬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 때 천명한 강력한 전략 억지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구 연구원은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봤다. 하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적대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중국군에게 대만 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막을 억지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중국이 안정적인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무력을 갖추려 한다는 해석이다. 구 연구원은 첫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올해 7월 정치국 집단학습에서도
국경연의 방공에 대한 학습과 본토 방어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원은 결론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인 미중 양국의 핵전력 증강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과 소련 간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참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미중의 핵전력 차이가 너무 크다며 어느 정도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더 숫자를 늘리지 않는 상호 협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